자유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프랑스인데요. 잠깐,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는 프랑스 학생들? 장애물을 넘고 유격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 묘한 기시감이 느껴지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7, 80년대에 있던 교련 아닌가요? 놀라운 건 2025년 현재 프랑스에 그때 그 교련이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Pour moi, pour les autres, pour la France. 심지어 프랑스는 내년까지 청소년 대상 교련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생존 매뉴얼까지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유럽인 폴란드는 한술 더 떠서요. 고등학생들의 사격 교육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교련에 생존 매뉴얼에 사격 의무화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유럽에 전쟁 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요. 전쟁이 난 건 아니고요. 이 모든 건 한 남자,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입니다. 유럽 각지에서 교련 수업이 부활하고 학생들이 사격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유럽 스스로가 재무장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쏟아지는 유럽 자강론의 시작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You have to be thankful. You don't have the cards. 유엔 총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북한, 미국이 한 진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에는 살다 미국, 북한, 러시아가 같은 편 먹는 장면까지 보게 되네. 미국 없는 미국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에 질세라 유럽 각국을 향한 트럼프의 직접적인 말공격도 이어졌는데요. European Union was formed in order to screw the United States. That's the purpose of it. And they've done a good job of it, but now I'm president. We said, we got a problem, France.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come and protect us? They're supposed to. I'm not so sure. 트럼프가 냉전부터 오랫동안 유지되던 유럽과의 동맹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보를 고리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선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선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스스로를 재무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Partenariat avec les États-Unis d'Amérique. Mais il nous faut faire plus, renforcer notre indépendance en matière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L'avenir de l'Europe n'a pas à être tranché à Washington ou à Moscou. More European defense, and if one or two countries do not want to share that view. 사실 지금까지 유럽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해왔는지 알아보면요. 나토에서 미국이 얼마나 이제 부담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면요. 32개국 중에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방위비 한 70% 정도는 미국이 혼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일단 액수면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토군의 많은 장비들, 무기들도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다가 오는 실정이었고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나토 가입국들이 수입한 무기 가운데 60% 이상이 미국산이었는데요. 안보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핵무기잖아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도 미국 해구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존재감이 더 크다고 해요. 근데 미국이 예컨대 빠진다. 그러면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 프랑스하고 영국 정도예요. 근데 러시아가 현재 뭐 운용 중인 핵탄두가 대략 한 1,7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건 훨씬 더 되고요. 영국하고 프랑스 다 합치면 4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 없이는 유럽의 최대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대적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최근 회의를 통해서 공통 국방비를 8천억 유로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미국을 대체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비용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국가 재정이라는 게 이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방비에 많이 쓰면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 지출 쪽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국방비를 인상하고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듣기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유럽은 미국이 갑작스레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고려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미국을 대체해 자체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아이러니한 건요.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미국도요. 유럽의 자강론이 힘을 받는 게 마냥 기쁜 상황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럽이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미국도 유럽에 많은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동맹국가의 그런 군사적인 네트워크, 무역 관련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적대적인 외교 정책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얻었던 그 수많은 이런 자산들, 유무형의 자산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실제로 유럽의 많은 국가는 우방으로서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왔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우리의 동맹국이 언젠가는 동맹국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서요. 미국의 무기를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에 최근 포르투갈은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의 F-16 전투기를 최신 F-35로 교체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요. 캐나다 역시 F-35 88대 도입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15일 마크 카니 총리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방산업체가 트럼프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픈 반응도 있다고 해요. 진짜 문제는 한 번 시작된 이 유럽 자강론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열 수도 있다는 점이래요. 유럽 국가들이 지금 미국을 못 믿겠다라고 했죠.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 해구산 하에 다른 유럽 국들이 있다가 나중에 영국, 프랑스를 못 믿겠다 하면 이제 이 모든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핵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핵 확산이 되면 안보 환경은 훨씬 불안정해지겠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기조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문제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요.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예를 들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미국이 주로 그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렇게 하더라도 공화당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강하고 우린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 동맹 국가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적인 비판 같은 거에 좀 강하게 나오면 다른 국가들이 보기엔 그래도 미국은 여전히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수호할 수 있고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일탈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기가 쉬울 텐데 지금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자정의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이 되려면 꽤나 오랫동안 미국이 리더십의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다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들로 국제 질서가 큰 혼란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무너져버린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동맹 관계와 세계 질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